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요 슬로우 패션,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런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패스트 패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옷을 시즌이 바뀔 때마다 사고 트렌디한 아이템을 사고 그리고 한 시즌 입고 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또 물건을 샀고요. 그리고 제가 옷장에 무슨 아이템이 있는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저희 통장 잔고가 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쇼핑을 하는 이상한 쇼핑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서 저의 패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슬로우 패션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적은 양의 옷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옷에 드는 자원과 에너지를 줄이고 옷 쓰레기를 줄여서 우리 환경 위기를 좀 늦출 수 있어요. 세 번째, 많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그 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지속 가능한 패션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 영상의 중간중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속 가능한 패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장 아이템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옷은 덜 사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아이템만 사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쇼핑을 할 때는요 300벌이 넘는 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줄여서 120벌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옷은요 20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옷들은 제가 가장 자주 입고 가장 사랑하는 옷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20벌 옷을 가지고 저는 한여름만 빼고는 정말 나름 스타일리시하게 그리고 제 마음에 들게 그렇게 코디를 해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옷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제가 작년에 했던 로우 바이 이어 챌린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 1년 전부터요 올해 8월 말까지 그 1년 동안 딱 2벌만 샀습니다. 그리고 옷을 안 사는 동안 정말 제 옷장에 있는 아이템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입을 옷이 많아지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아이템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템만 쇼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달이고 세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어느 한정 기간 동안 옷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옷장 안에 도대체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 있다면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입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패션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옷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렌드도 너무 자주 바뀌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 입어서 예쁜 옷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입어서 예쁜 옷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도 않는 옷을 사서 입지도 못하고 그냥 결국에는 누굴 주거나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승무원으로 일을 하지만 승무원으로 일을 할 때는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유튜버로 일을 할 때는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러 갈 때 입는 옷은 필요가 없어요. 대신 캐주얼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제 옷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약 70%는 캐주얼이고요. 30%는 프렌치 느낌이 나는 좀 로맨틱한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옷장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게 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더 이상 필요한 옷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고 싶은 옷도 없어지고 살 옷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 사는 옷이 적어지다 보니까 좀 더 지속 가능한 패션을 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방법은요, 이 트렌드를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트렌드라 함은 나한테서 내 삶에서 내 스타일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아니면은 기업들이 또 다른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새로운 트렌드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나의 옷장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괜히 샀다가 입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또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 지난 2년 동안 저는 더 이상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유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유행이랍시고 해서 제 마음을 유혹시키는 아이템이 생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스타일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속 가능한 패션을 해도 옷에 구멍이 나거나 내 옷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가끔씩은 또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떤 아이템을 사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어떤 옷을 살 때 내가 이 옷을 적게는 10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이상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옷 하나를 살 때 정말 고심고심합니다. 이 옷이 내 옷장 아이템들과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 옷의 퀄리티나 디자인이 내가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입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고심을 해서 가져온 아이템들은 내 옷장의 아이템들과 잘 어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평소에 활용하기도 좋고, 또 옷의 퀄리티까지 좋고, 내가 이 옷을 잘 관리를 한다면 정말 5년, 10년, 15년까지 거뜬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잘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팁은요, 쇼핑을 할 때 가능하다면 착한 브랜드에서 패션 아이템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패션 산업이 사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산업이에요. 자원도 많이 쓰고요, 환경 오염도 많이 시키고, 폐수 문제도 있고, 이산화탄소 문제, 그리고 옷 쓰레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환경과 사람을 위해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패스트 패션에 억눌려서 이 산업이 아직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도 이 지속가능한 패션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착하게 패션 아이템들을 만드는 브랜드들 중에서 총 10개를 선정해서 팝업전에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세계 센트럴시티 오픈스테이지에서 이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러면 이 10개의 착한 브랜드들을 짧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파츠파츠는 네온프레 소재를 제품별 단일 원단을 사용해서 낭비되는 원단을 최소화하고, 패턴 접착 시 원단 자체를 가열하는 멜팅 방식을 사용하는 브랜드입니다. 비건 타이거는요, 모피 동물의 고통을 종식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넓은 선택권을 주고자 비동물성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수익금의 5%는 모피 반대를 위한 캠페인에 기부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카네이테일은요, 폐원단을 직접 수집하고 가공해서 의류 및 지갑, 가방 등의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오픈플랜은요, 천연 염색, 오가닉 코튼, 텐실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지역 생산을 통해서 공정거래로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LAR은요, 더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자투리 가죽, 대나무, 코르크 페트병 등을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 신발 브랜드입니다. 얼킨은요, 동물의 가죽 대신 습작을 활용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그 영역이 가방, 옷, 생활용품으로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은요, 제품별 단일 원단을 사용해서 낭비되는 원단을 최소화하고, 패턴 접착 시 원단 자체를 가열하는 멜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브참은요, 양면을 다른 컬러로 만들고요, 친환경 소재인 직물과 페트병과 폐합성 섬유에서 얻은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 내구성이 강하고 신축성이 뛰어나서 오래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르주는요, 자개나 라탄 같은 천연 소재와 매종에서 쓰고 남은 패브릭 등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뮤는요, 옷을 만들 때 버려지는 원단 끝부분인 셀 비즈를 살려서 디자인하고요, 낯설게 하기라는 철학을 패션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요, 옷 하나를 살 때 이 옷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섬유로 만들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섬유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천연 소재가 합성 섬유보다 낫습니다. 물론 유기농 코튼이나 친환경 소재가 100% 착하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유기농 코튼이 아무래도 그렇게 마구마구 길러지는 코튼보다는 좀 더 친환경적이고요. 그리고 텐셀이란 친환경 소재도 나무를 이용한 소재거든요. 나무가 벌목되기 때문에 100% 착한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폴리에스테르보다 낫고, 그리고 옷이 버려졌을 때 친환경적인 소재가 결국에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다양한 재활용된 소재들도 나오는데요.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을 모아서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쓰다 남은 가죽들을 모아서 옷을 만들거나 신발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 함은 자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옷은 누가 만들고 그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우리 지구를 위한 길,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네, 마지막 팁은요. 내가 필요한 옷이 있을 때 세컨 핸드 숍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옷을 먼저 입었으면 어때요? 정말 요즘에는 옷이 하도 많이 만들어져서 새 것 같은 옷들이 중고샵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작년 초반에 이 트렌치 코트를 중고샵에서 샀습니다. 세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이 트렌치 코트가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슬로우 패션을 했기 때문에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딱 하니 중고샵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번 입지 않은 옷을 거의 반값에 주고 샀습니다. 필요한 아이템이 있다면 좀 시간을 두시고 중고샵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물건들이 그 중고샵에 있고요. 이 중고 물건을 이용하는 건요,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고 궁상 맞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고, 그리고 버려질 수 있던 물건을 산 거니까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똑똑한 소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해온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저처럼 패션을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패션을 사랑하는 만큼 이 패션 아이템을 소비를 할 때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가 점점 아파지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다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컨텐츠 진흥원에서도 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 다다음 주 토요일 2편으로 해서 이 착한 브랜드 10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그 아이템들을 소개하고 브랜드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착한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영상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까지 안녕!